오늘 할 거는 우리 저번에 비례 10까지만 하고 비례 배분을 못 배웠죠? 네. 비례 배분에 대해서 다룰 거고요. 중요하니까 잘 봐주세요. 예. 지난 시간에 우리 비례 10 부분 했었는데 비례 10은 똑같은 비가 같다 라고 적어주는 거였죠. 예를 들자면 네. 2대 3과 4대 2 같다 이렇게 생긴 거. 근데 우리 비례 10 풀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 했죠? 외양의 국가 내양의 같다. 그렇지. 내양의 곱과 외양의 곱이 같다. 그러니까 내가 안 네 자리니까 안에 있는 이 두 개의 항과 밖에 있는 이 두 개의 항 3 곱하기 4와 2 곱하기 6의 값이 무조건 동일해서다. 얘를 갖고 문제를 많이 푼다 했었죠. 근데 우리 사실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나와 있으면 아니 근데 어차피 풀 때 이 곱해져 있으면 이 곱하기로 풀어서 6 하면 더 쉬운데 굳이 그렇게 풀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푸는 이유는 뭐냐면 숫자가 좋죠. 그렇죠. 숫자가 간단할 땐 얘가 더 편해요 실제로. 우리 굳이 이렇게 돌아서 풀 필요 없잖아. 그냥 2 곱했으니까 2 곱했겠네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데 우리가 숫자가 복잡해지면 분수라든지 소수라든지 대분수라든지 숫자가 커진다면 알기가 힘들겠죠. 지금은 2에서 4로 바로 곱하기 2가 됐잖아요. 예를 들어서 3에서 8이라든지 3에서 10만이라든지 이렇게 돼버리면 되게 복잡해지니까 수식으로 푸는 걸 조금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된다. 실질적으로 중학교 넘어가면 수식으로 푸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식을 써서 푸는 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3 곱하기 4는 2 곱하기 네모 이렇게 생긴 식으로 써서 푸는 게 많기 때문에 지금부터 연습을 해주시면 나중에 가서 문점이 훨씬 더 많으니까 얘로 연습을 해주면 좋겠죠. 얘를 지금 완벽하게 풀면 좋죠. 완벽하게 못 푸는 것도 괜찮지만 그래도 연습 정도는 해주자. 오케이. 그리고 비례식과 비례배분은 나중에 중학교 과정과 너무 연계가 많아요. 그래서 잘 알아두셔야 돼요. 비례배분을 안 배웠는데. 그걸 할 거예요. 쌤 근데 쌤이 생각했을 때 비례배분이면 비례식이 되면 비례배분일걸? 둘 중에 굳이 난이도를 따지자면 굳이로 안 하면 똑같나요? 비례 배분? 사실 비례식은 어려울 게 없죠. 근데 비례식은 어려울 게 뭐냐면 식을 쓰는 거. 써져 있으면 우리 푸는 건 너무 쉽죠. 푸는 건 우리 그냥 내양의곱과 외양의곱이 같다라고 풀면 되는데 우리가 쓸 줄 알아야 돼. 문제에 나와 있는 비 두 개를 보고 둘이 같다는 거를 쓸 줄 아는 게 조금 어려울 만하고 비례 배분은 크게 비례 배분도 똑같아요. 비례 배분 하는 법은 쉬워. 비례식도 똑같아. 비례식을 푸는 법은 쉽고 비례 배분을 하는 법이 쉬워. 근데 뭐가 어려운 거냐? 여러분들이 적용하는 게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문제가 길게 나왔을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야. 우리 가위 쓰는 거 어려워요? 아니요. 그냥 이렇게 움직이면 되잖아. 근데 가위를 어디다 써야 될까? 종이 말고도 되게 다양하겠죠. 다른 방법에서도 되게 특이하게 쓸 수 있고 예를 들자면 뭐 커터칼 같은 거 없을 때 이렇게 쭉 늘려갖고 이렇게 자를 수도 있죠. 되게 방법이 다양하단 말이야. 그래서 이건 그거야. 방법은 쉬워요. 근데 쓰는 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쓰냐에 따라 달려있어요. 그래서 되게 다양한 방법으로 쓰는 거를 좀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쓰는 게 어려운 거지 방법은 쉬워요. 비례식이랑 비례배분 둘 다. 근데 되게 다양하게 쓸 수 있으니까 중요한 거. 어려워서 중요한 거라겠다. 오케이? 이렇게 될 거고요. 오늘은 비례 배분에 대해서 조금 더 바로 켰네. 비례 배분에 대해서 조금 다뤄봅시다. 비례 배분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비례 되게끔 배분을 해준 거예요. 비가 일정하게 배분을 해줬다. 예를 들자면 유이랑 이윤이 두 명 있다고 봅시다. 쌤이 뭐로 볼까? 분필이 15개가 있다고 칩시다. 대충 더 많긴 하지만 15개가 대충 있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 2대 1의 비율로 주고 싶어요. 15개를. 네. 그럼 몇 개씩 줘야 될까요? 2대 1이면은 얘 이은이가 받은 분필에다 곱하기 2를 한 게 그러면 그러니까 딱 2배가 되게끔. 그러니까 만약에 유이한테 2개를 주면 이은이한테 하나 주는 거고 유이한테 4개를 주면은 이은이한테 2개를 주는 거고 그 비율이 성립하게끔 합쳐서 15개를 주고 싶대. 10이랑 2, 10이랑 5. 그치. 10개랑 5개 주면 되죠. 그게 비례 배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b가 일정하게 끝 배분을 해주겠다. 근데 얘도 똑같아요. 그냥 보면 쉽죠.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계산할 만해요. 근데 두 가지 경우, 숫자가 커진다거나 숫자가 복잡해지는 경우 소수점이 나올 수도 있겠죠. 우리가 항상 b가 무조건 깔끔하게 떨어져요. 2대 3 이런 식으로? 아니죠. 1.5대 2와 4분의 8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죠. 되게 복잡하게 떨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수식으로 푸는 것처럼 풀어주셔야 된다. 그래서 비례 부분 어떻게 볼 거냐면요. 봐봐요. 예를 들자면은 숫자 아무거나 말해줄래요? 6 숫자 1, 2 중에 뭐가 좋아요? 7, 7은 조금 너무 복잡해질 것 같고 1, 2 중에서 1, 2 중에서 3이 좋아요? 1, 2 중에서 3 사가 좋대요. 그냥 요 숫자에 조금 예시를 들기 편한 숫자로 해볼게요. 1이랑 2가 둘이가 편해서 이 두 개로 볼 거고요. 1, 2 중에서 3이 좋아요. 일단 이 두 개를 보면은 쌤이 예를 들어서 과자가 6봉지가 있다 칩시다. 1대 2의 비율로 나눠줄 거야. 얘는 쉽죠? 몇 대 몇으로 주면 돼? 2대 4로 주면 돼. 두 개, 4개 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볼 수 있냐면 크게는 두 가지예요. 얘랑 똑같은 비가 되게 많을 거란 말이에요. 2대 4도 있을 것이고 3대 6도 있을 것이고 4대 8도 있을 것이고 5대 10 이렇게 있겠죠. 이 중에서 전항과 후항의 합이 6 되는 것만 찾으면 되는 거죠. 그지? 그게 2대 3인 거고 그래서 2개, 4개 줘야 된다로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지? 그럼 얘네 사고 과정을 조금 더 빨리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얘네 합이 얼마예요? 3. 얘네 합은요? 얘네 합은요? 얘네 합은? 얘네 합은? 지금 가장 간단한 b의 합이 얼마였지? 3. 그 후에 배가 되는 것들은 3의 배수가 되죠. 그럼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 3에서 6이 되려면 뭐 곱해야 돼? 2 곱해야 되네.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거에서 전항과 후항이 2를 곱해주면 되겠다로 풀어줄 수도 있어요. 이해돼요? 여기까지? 그러면 이렇게까지 봅시다. 84개가 있는데 얘를 2대 5의 비율로 나타내 줄 거예요. 둘의 합이 얼마? 7이죠. 7에서 10가 되려면 몇 곱해야 돼요? 12 곱해주면 되겠죠. 80도 나누기 7하면 되니까. 맞아요? 그러면 전항과 후항의 12를 곱해서 24대 24대 60으로 나눠주면 되겠다.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오케이. 얘가 일일이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빠르겠죠? 그지? 이 방법이 있는데 우리 계속 이렇게 생각하려면 또 뭐 해야 돼? 얘랑 나누고 또 곱해주고 귀찮죠? 그지? 그래서 어떻게 볼 거냐면 이 예시를 다시 보면 84를 2대5로 나눠주고 싶어. 2대5라는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84개의 구슬이 있다고 봅시다. 2대5로 나눠준 거면 그러니까 하나짜리 양은 똑같죠. 그러니까 하나 묶음의 개수가 지금 7개 있는데 묶음을 2묶음, 5묶음으로 나눠주겠다는 뜻이잖아. 그지? 그럼 총 합쳐서 묶음이 몇 개? 7개. 그쵸? 그러니까 내가 84개를 7묶음으로 나눠서 2묶음을 주면은 이만큼 준 거고 5묶음을 주면은 5만큼 준 거잖아요. 그치? 근데 여기서 얘네를 한꺼번에 계산하려면 그럼 어떻게 계산을 해주면 되냐? 84라는 거를 몇 묶음으로 만들었지? 7묶음. 근데 내가 이만큼을 주고 싶으면 그 중에 몇 개 주면 돼? 2개를 주면 돼. 그쵸? 걔를 식으로 한꺼번에 합쳐버리면 어떻게 될 거냐? 84라는 거를 7묶음으로 나눴어요. 그치? 그 중에 몇 개 준다고? 2개 주면은 이만큼. 그치? 근데 84라는 거를 7묶음으로 나누는데 5개만큼 주면은 5만큼 준 거. 그치? 얘네를 합쳐놓으면, 그러니까 얘네를 식으로 정리해주면은 84 곱하기 7분의 2가 될 것이고 얘는 84 곱하기 7분의 5가 되겠죠. 맞아요. 근데 이 7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왔나 하고 보면은 둘이 더한 거예요. 그쵸? 전항과 후항을 더한 거죠. 그럼 얘를 식으로 한 번만 마지막으로 다시 풀어주면 84 곱하기
2 더하기 5분의 2가 될 것이고 얘는 84 곱하기 2 더하기 5분의 5가 돼줘요. 맞아요. 네. 그쵸? 그럼 얘를 우리가 문자로 한번 볼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숫자가 항상 똑같지가 않죠. 다 다르게 나오겠죠. x는 아직은 우리가 변수의 개념을 안 배워서 중학교 가서 다룰 거고요. 네모셈으로 아직은 보겠습니다. X나 네모는 똑같지 않나요? 똑같긴 한데 똑같지 근데 않아요? 고급적으로. 이렇게 볼게요. 동그라미라는 거를 네모 대 셈으로 나누겠다. 오케이? 동그라미의 개수를 네모 대 셈으로 나눠서 줄 거야. 그럼 네모만큼은 어떻게 주면 되냐? 동그라미를 나눠줘. 얼마로? 둘이 더한 거만큼으로. 네모 플러스 세모. 네모 더하기 세모. 그 다음 네모만큼 주려면은 네모만큼 주면 돼요. 맞죠? 그리고 세모만큼은 동그라미 곱하기 네모 더하기 세모 한다면 여기 뭐가 오는데? 세모가 주면 돼. 얘가 비례 배분. 오케이. 그럼 얘 시를 들어주면은 두 자리 숫자 아무거나. 네. 67은 얘가 좋아하는 67은 숫자를 나눌 수가 없어서 66이요? 좋아요. 섹시한 것 같은데. 5대 6의 비율로 나눠볼게요. 5대 6의 비율. 그럼 5만큼으로 나눌 거면 어떻게 한다? 66이라는 거를 둘이 더한 이렇게 나눠주고 5만큼. 6만큼 그럼 어떻게 한대? 얘가 비례표. 생각보다 쉽네요. 괜찮죠? 그러면 30에 36배잖아. 얘가 얼마나 나오지? 그치? 30이랑 36. 이해돼요? 괜찮죠? 근데 우리 B가 무조건 2개짜리일까? B가 3개짜리도 있어요. 그럼 3개짜리의 비례 배분은 어떻게 해주면 되냐? 쉬워요. 어려울 거 없어. 어려울 거 없어. 진짜 어려울 거 없어요. 그럼 3개짜리의 비례 배분은 네, 세 달량 분수를 어떻게 만드는지가 궁금한데요. 제일 쉬워요. 봐봐요. 이번엔 유리, 이은, 유림 이렇게 있다고 봅시다. 그럼 내가 60개가 있는데 2대 3대 5로 나눠줄 거야. 3개짜리 나왔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똑같아. 65가 내가 이만큼 주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다 더해. 다 더하면 얼마야? 40. 응. 하고 그치. 더하는 수만 많아진 거야. 그리고 2개만큼 주는 거야. 왜? 이유가 뭐야? 아니 어차피 10묶음으로 만든다면 2묶음만큼 주면 2대 3대 5만큼 주는 거야. 10묶음으로 만들고 3개만큼 주는 거야. 10묶음으로 만들고 5개만큼 주는 거야. 그죠? 그래서 B를 다 더해버린 다음에 그만큼만 분자로 올려버리면 끝이다. 이해되죠? B가 2개든 3개든 4개든 5개든 다 똑같아요. 어떻게 하면 돼? 다 더한 다음에 주고 싶은 만큼만 분자로 올려버리면 돼요. 이해되죠? 어려울 거 없죠? 그럼 이제 적용만 시키면 돼요. 비례배분을. 알겠죠? 그 적용시키는 게 여러분이 해야 될 것들. 걔가 뭐라고 부르지? 적용시키는 거? 사용도 맞는데 응용. 수학을 잘한다 못한다는 응용에서 갈려요. 저희 초삼이에요. 나 응용. 저는 나 근데 응용 잘했었는데. 그러니까 수학을 잘한다 못한다는 응용에서 갈려. 개념이 어려워요 이거. 개념 어려워요. 물론 나중에 가면 개념이 어려운 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그거고. 근데 개념이 어려우면 너네만 어려울까? 다른 애들도 어려울까? 다른 애들도 어려워. 근데 개념이 쉬워. 그럼 이제 여기서는 이 단원에서 뭐가 갈리냐면 응용을 잘하나 못하나. 잘하냐 못하냐는 내가 알려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야. 너네가 길러야 돼. 그러려면 너네가 문제를 보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 또는 내가 문제 풀어주는 걸 보고 너네가 냅다 베기는 게 아니고, 아, 저 앞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에요. 못한다고 머리가 나쁘다, 잘한다고 머리가 좋다. 잘하면 머리가 좋은 건 맞아요. 근데 못한다고 머리가 나쁘냐? 그건 아니에요. 누가 처음부터 잘해? 그치? 처음부터 갑자기 자전거 배우는데 갑자기 막 외발 자전거 이렇게 타면서 막 다니는 사람 있어? 없단 말이야. 처음, 근데 자전거를 빨리 배우는 사람은 있지. 사람마다 차이는 있잖아. 그거야. 아니 전 2학년에 한발 자전거 타고 다녀요. 그럴 수 있지. 걔는 배움이 빠른 애인 거지. 영지.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야 돼. 걔네가 잘하는 거지 너네가 못하는 게 아니야. 너는 평균보다 그 이상인데 걔네가 잘하는 거지 너네가 못하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노력만 하면 충분히 받는다. 그리고 한국 교육과정 자체가 노력하면 1등급이 안 나올 수 없게 만들었어요.
1등 노력하면 1등급을 나올 수 있게 무조건 만들어놨으니까. 그러니까 머리가 아무리 멍청해도 노력을 하면 1등급이 나올 수 있게 만들어놓은 게 대한민국 교육과정이에요. 와우. 근데 왜 그러면 1등급이 안 나오는 노력을 덜한 사람들이 거죠. 있는 거예요? 아, 와우. 생각해봐. 머리가 똑똑한 애들이 공부 더 많이 할까? 머리가 나쁜 애들이 공부 더 많이 할까? 그럼 똑똑한 애들. 똑똑한 애들이 더 해요. 보면은 나쁜 애들은 엄마가 시켜가지고 더 할. 똑똑한 애들이 더 해요. 걔네는 알아서 직접 해요. 혼자. 천재다. 잘 의대 지망생 막 이런. 걔네 진짜로 공부만 해요. 밥 먹고. 밥 먹고 진짜 공부만 해요. 의대 가는 애들은. 와 진짜. 걔네는 게임도 거의 안 해요. 사람은 하루에 화장실도 거의 안 가고 화장실을 가겠지. 근데 진짜 공부를 엄청 열심히 손도 해요. 안 타고 게임 진짜. 그리고 걔네는 공부를 그러니까 인생. 이게 조금 이상하게 발언될 수도 있는데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는 되게 다양한데 공부를 할 때 집중도가 얼마나 있냐 없냐 차이인 것 같아요. 내가 옛날에 말한 적 있나? 공부할 때 어떻게 해요? 일단은 책상 앞에 가요. 아뭐 어떻게 해? 일단 책상 좀 더러워 그지? 옛날에 막 지우개감이 있고 연필은 막 지저분해 보이고 일단 책상부터 정리를 합니다. 연필 깎아야겠죠. 연필 하나만 쓰면 되는데 굳이 여러 개 있는 거 다 깎아요. 또는 샤프심 갑자기 막 넣기 시작하고 아이고야. 엄마가 책이 막 삐뚤어져 있는 거 같아. 책 정리부터 시작해주고요. 공부를 안 하는 거 같아. 아 그리고 뭔가 목이 말라. 물을 갖고 와야 될 것 같아. 물을 갖고 와야 돼. 공부 안 하는데 그냥? 그지? 그러고 뭔가 아 나 오늘 시간을 재면서 풀고 싶은데 시계를 또 갖고 와요. 이상한 준비 과정이 많아요. 신기하고 근데 그게 없으려면 뭐 하면 돼? 책상 위에 아무것도 없으면 돼. 책상 많이 쓰면 돼. 그럼 책 연필 갖고 와서 딱 시작하면 돼. 시간 벌 필요 뭐가 있어? 너네 시간 기록해서 뭐 할 건데? 중요한 건 공부를 한다는 거잖아요. 물어보시지 않나요? 회식을 아니 뭐 숙제할 때 그거는 쌤 용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네가 숙제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은 양을 좀 조절하려고 그러는 거지. 어쨌든 우리가 목적이 뭐예요? 공부를 하자잖아요. 그지? 공부를 하는 게 목적이잖아. 근데 목적이 달라진다고. 책상이 더러워요. 연필은 안 깔끔해요. 청소부를 그러니까 갑자기 막 안 하던 방 청소를 시작합니다. 그죠? 청소부 지망생. 엄마한테 그러다가 엄마한테 돈 받으려고. 그렇게 하지 좀 마시고. 쓸수있게 된. 근데 공부 잘하는 애들은 공부할 때 하고 놀 때 논다. 그럼 예를 들어서 그렇게 흐지부지 하면서 2시간 공부한 게 나을까? 아니면 1시간 빡 집중해서 공부하고 1시간 쉬는 게 나을까? 1시간 빡 집중해서 공부하는 게 훨씬 낫다니까? 여러분들의 집중도가 1시간 이상 갈 것 같아요? 아니요. 아니죠. 쌤도 1시간 이상 하려면 하겠지만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 얼마나 힘들어. 쌤이 진짜 집중할 때가 수학 문제 풀 때가 진짜 집중하거든요. 쌤 생각했을 때 쌤은 딱 100분? 왜냐면은 모의고사 수능 수학 푸는 게 100분이거든요. 그거에 적응이 돼 있어요. 그래서 수능도 100분인가요? 물론 푼지는 좀 많이 오래되긴 했는데 수학이 100분이에요. 그 그러면은 진짜 정확하게 이건 쌤 경험담인데 100분 동안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옆에서 넘기는 소리도 안 들리고 집중을 빡 하면은 내 거에 온전히 집중을 해서 난 아무런 그것도 안 제 들려. 아빠는 그렇게 하시니까 집중하면 아무 소리도 안 근데 그거 진짜야. 거짓말 안 치고. 저 아빠한테. 근데 그게 안 된 거는 아직 집중을 정확히 안 한 거야. 저는 그 진짜요? 시간 보고 있는데 근데 갑자기 선생님이 뭘 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되는 거예요. 집중을 진짜 많이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좋은 적이 없네. 좀 짜증나면 공부가 잘 돼서. 실제로. 좋은 게 아니야. 단점이 있을 때도 있구나. 그러니까 목적이 뭐냐면은 너무 흐지부지하면서 하지 마시고 할 땐 하고 놀 땐 놀아라. 주구장창 책상에 앉아 있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알겠지요? 근데 맨날 숙제할 때 시간이 진짜 천차만별인데 지금 저는. 그러니까 유이는 내가 봤을 때 그 시간이 좀 끌리면 너무 쭉 늘어나요. 그러니까 초반에 한 10분이면 해결할 수 있는 게 후반 가면 한 50분 동안 쭉 끌고 있어. 그게 너무 안타까워. 나도 그럴 땐 있어요. 학원의 목적이 너네를 잡아주자가 아니고 너네가 할 걸 제대로 끝내고 보내자거든. 근데 잡아주자처럼 돼버리니까 배운 학자가 학원? 함께 해야 돼. 배울 교육학자의 원. 여기를 15원. 아무튼 쌤이 하고 싶은 말 뭔지 알겠죠? 공부할 때 하시고 놀 때 보셔. 알겠지? 그게 제일 중요해. 네. 일단 문제 보시면은 비례배분 쉬워요. 1번 쉽겠죠? 그럼 270을 B에 맞게 비례배분 해주시면 되고요. 문제는 안 풀 거예요. 일단 볼 거예요. 2번 구술 100개를 11대 14로 그럼 나눠주면 되겠죠? 근데 조심해야 돼. 전항이 누구고 후항이 누군지를 확인을 제대로 하셔야 돼요.
그럼 2번 문제 보시면 전항이 누구에 대한 거죠? 지야. 두 번째 후항은 산수예요. 그럼 그거에 맞게 나눠주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오케이. 다음 3번. 가로 40, 세로 20인 직사각형 모양의 도화지를 넓이 b가 2분의 1대 0.3. 요거 하나 봅시다. 같이 하나 풀어놓은 봅시다. 3번. 자, 그러면 가로가 40에 세로가 20이래요. 가로가 40이고 세로가 20이더라. 그랬을 때 직사각형 모양의 도화지를 넓이 b가 2분의 1대 0.3이 되도록 나누었대요. 그죠? 그러니까 어떠한 게 있을 거예요. 가로 40에 어떻게 볼까? 가로 40에 세로 20까지 이렇게 생긴 도화지가 있는데 얘를 나눌 건데 2분의 1대 0.3이 되도록 나눴다. 이렇게 2분의 1대 0.3이 되도록 나눴대요. 아까 말했지 b가 항상 자연수의 비로 나오지 않는다. 그럼 뭐 해야 돼? 얘를 먼저 자연수로 고쳐줘야 돼요. 그지? 2분의 1에다가 뭐 곱해주면 자연수 되죠? 10. 2 곱해줘야겠지. 10 곱해도 돼. 근데 가장 간단한 건 2죠. 얘에다가 뭐 곱해줘야 돼요? 10. 10. 그럼 2랑 5의 뭐를 구하자? 최소 공배수로 구하자. 2랑 5의 최소 공배수는 10이죠. 그럼 요 전항과 후항이 10을 곱해주면 5대 3. 5대 3 나오겠네. 둘이 똑같은 비겠죠. 5대 3으로 뭐 해주면 돼요? 비례 배분해주면 돼요. 근데 넓이를 비례 배분해야겠죠. 넓이는 얼마 나올까요 그럼? 800. 둘이 곱해주면 되니까 800을 5대 3으로 비례 배분하면 큰일 날 거. 그럼 500에 300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더 넓은 거 구해달라 했으니까 답은 500. 쓰는데 뒤에 뭐 붙여야 돼? 센티미터 제곱. 제곱 아, 센티미터. 제곱 센티미터 꼭 붙이죠. 알겠죠? 그렇게 해봐주시면 됩니다. 어려울 거 없죠? 네. 그럼 넘어갈게요. 4번 봅시다. 4번. 4번은 이제 뭐냐면은 쌤이 항상 강조하는 건데 수학 풀 때 이거 쌤이 자주 말하는데 우리가 뭘 배우냐면은 여기서 일로 가는 걸 배워. 그죠? 내가 뭐 해야 된다 했지? 이렇게 가는 거 배우면은 뭐가 돼야 된다? 이렇게 나는 것도 반대가 돼야 돼. 이렇게 올 줄 알면 반대도 돼야 돼. 오케이? 그럼 무슨 말이냐? 예를 들자면 여기서 800을 5대 3으로 비례 배분했을 때 500대 300이다를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보고 얘에서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돼야 되냐? 얘를 보고 이렇게 돼서 반대로 나와줘야 돼. 얘네 보고 B 보고 전체항도 나와야 돼. 오케이? 근데 사실 얘네 둘 나와 있으면 전체항은 쉽죠? 둘이 그냥 더하면 끝나죠. 근데 그럼 어떻게 나오겠어? 하나가 안 나오겠죠? 그지? 그랬을 때도 구할 수 있어야 돼. 그럼 얘의 예시로 먼저 보면 봐봐요. 그럼 전체를 5대 3으로 나눠주면 500이란 말이야. 그 중에 5만큼이 맞죠? 근데 우리 전체양 알아요 몰라요? 전체 양도 몰라요. 그지? 이거잖아. 이 상태일 때 전체를 구해달라는 거잖아. 쉬워요? 전체양을 모르니까 전체양을 네모라고 봅시다. 오케이. 그러면 우리 비례 배분하는 식을 써보면은 네모를 둘이 더해서 8분의 5만큼 준 게 얼마 된 거야? 500 줬으니까 전체양이 나와요. 그럼 500 나누기 500 나누기 8분의 그렇죠. 그럼 끝나는 거지. 그럼 네모라는 값은 500에서 나누기 8분의 5 또는 곱하기 5분의 8 똑같은 거죠? 해주면 800이라고 나오더라. 이렇게 보여줄 수 있다. 거꾸로도 돼야 돼요. 알겠지? 이거는 쌤이 강조 안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항상 개념 배우면 거꾸로도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볼게요. 4번. 그럼 얘도 1대 1.6대 1로 나눠 줄 건데 사탕을 준수랑 연하가 있고 준수 연하 우리 1.6대 1로 나눠준대요. 1.6대 1이네. 1.6은 뭐 곱해줄까? 10. 그지?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5 곱해도 되죠? 우리가 숫자를 제일 조금 곱하면 좋으니까 숫자가 커지는 게 싫잖아요. 10 곱했다고 치면 어떻게 돼? 16대 10 되고 조금 줄여줍시다.
8대 5. 근데 이건 여러분들이 비관련 문제 풀다 보면 눈에 들어올 거예요. 얼마를 곱해야 제일 최소가 되겠구나. 그거는 되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고 안 되는 분들은 그냥 기본적으로 먼저 하시고. 알겠죠? 그래서 8대 5가 먼저 될 건데 8대 5 중에 연하가 몇 개 가졌대? 20개. 20개. 그럼 이제 중요한 거 연하가 전항이에요, 후항이에요? 후왕. 후항이죠? 그럼 확인을 해야 돼. 아, 얘가 후항이구나. 얘가 20이구나.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아까 쌤이 푼 것처럼 풀어도 되고. 그러니까 첫 번째 방법이 뭐예요? 그럼 전체가 네모인데 그 중에 13분의 5만큼이 20이구나 해서 푸는 게 수식. 그죠? 근데 머리를 조금만 써보면은 후항이 얼마라고? 20 돼야 될 거잖아요. 5에서 20 곱하면 5에다가 뭐 곱해야 20 되죠? 4. 8에다가 뭐 곱해야 돼? 4 곱해야 돼. 32. 두 개 더하면 52. 얘로 구해도 돼. 그죠? 둘 중에 편한 거.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숫자가 쉬울 땐 얘가 편하지만 복잡할 땐 무조건 뭐가 좋다? 얘가 좀 더 좋다. 복잡하면 얘는 훨씬 복잡해져요. 그래서 얘로 푸는 거를 연습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아시죠? 그래서 계산만 해주면은 네모는 20 나누기 13분의 5나 5 곱하기 5분의 13이나 얘네들 곱해서 50이나 얘로 50이나 똑같아. 오케이? 괜찮죠? 네, 넘어갑시다. 그래서 나온 게 세 번째 겁니다. 아까 말했던 거죠? 3개짜리. 3개짜리 어려울 거 있다 없다? 없다. 어떻게 하면 돼? 그냥 다 더해버리면 돼. 3개든 4개든 5개든 6개든. 그죠? 우리 앞으로 볼 비 중에 4개짜리 비는 거의 못 볼 거예요. 쌤도 접해본 적은 없고요. 거의 없어요. 문제에서 실질적으로 나온 걸 못 봤어요. 왜냐면은 활용도가 떨어져요. 잘 안 나와. 4개짜리가 실생활에서 쓰이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 굳이 4개짜리를 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3개짜리까지는 그나마 보이기 때문에 3개짜리까지는 나온 거예요. 3개짜리도 쉽다. 다 더한 다음에 걔만큼. 다 더한 다음에 걔만큼. 그죠? 그래서 보시면은 5번도 정리만 한번 해봅시다. 5번. 자, 5번 주아, 민서, 은우 이름 적어 놓을게요. 혹시 순서 헷갈릴 수 있으니. 주아, 민서. 근데 문제 처음에 주아, 민서, 은우라고 표현됐다고 무조건 B가 주아, 민서, 은우 순서일까? 아닐 수도 있어요. 확인을 해야 돼요. 처음에 주아, 민서, 은우가 캔 고구마를 각각 16, 8이죠. 이건 네. 순서대로란 뜻이죠. 각각이니까. 주아, 민서, 은우 순서대로 16, 8이래. 그럼 B로 나타낼 수 있겠네. 주아 대 민서 대 은우가 그치. 10대 6대 8인데 걔를 줄여주면은 5대 3대 4. 줄이는 이유가 뭐야? 굳이 안 줄여도 풀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어차피 다 더해야 될 거지. 그치. 숫자가 커져버리니까. 어차피 나중에 또 와서 또 약분해야 되니까 줄여놓고 시작하자. 그래서 5대 3대 4가 될 거고, 고구마를 판매하고 받은 돈이 3만 원이래. 그랬을 때 받은 돈을 캔 고구마를 무게비로 나눠가면 돼요. 무게비가 뭐예요? 10kg, 6kg, 8kg였으니까 얘죠. 받은 돈은 얘만큼으로 나눠 갖겠대요.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 3만 원이라는 돈을 5대 3대 4에 나눠서 비례배분해주면 할 수 있죠? 걔는 안 해줘도 되죠? 한번 해보세요. 얘는 이거는 숙제로 배부가 되겠습니다. 어려울 거 없죠? 지금까지 한 거 비례배분. 근데 이제 그러면 나중에 가서 어렵다고 하는 이유가 뭐야? 활용하는 게 어려운 거야. 그치? 활용이라고 하면 보통 어느 것들을 활용이라고 불리나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이게 어디서 쓰여요? 여러분들이 쓰일 수 있는 걸 생각을 해보면. 근데 그걸 왜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수학을 배우는 게 문제 풀라고 배우는 게 아니잖아. 쌤이 사고력 증진을 수학을 배우는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지침의 이유는 사고력 증진이야. 너네가 생각하는 거를 넓히자 이건데 냅다 문제만 푸는 거는 교육청 지침에 맞지 않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수학 풀 때 냅다 생각을 해요? 안 하죠? 냅다 문제만 풀죠? 그래서 난 좀 그게 좀 아쉽다고 생각하긴 해. 사실처럼 살면. 근데 수학을 잘하려면 사고력 증진이 돼야 돼. 아니 근데 사고력을 기르기 위해서 사고력이 돼야 된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걸 연습을 해야 돼. 아니 저는 사고력을 배우기 위해서 사고력을 필요하다.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은 나중에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쌤이 시험을 쌍둥이로 많이 내줘.
네. 근데 조금씩 이제 난이도가 조금 높아지면 유사도 내거든요. 유사는 뭐냐면은 못 봤던 문제예요. 못 봤던 문제들. 못 봤던 문제들을 쌤이 시험에서 내는 이유가 뭐냐? 그럼 어렵죠. 어려운데 걔네를 풀어야 너네가 처음 보는 문제를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까를 생각을 한다니까. 그죠? 물론 시간이 짧긴 해요. 10분에 10문제 20분, 20문제 40분이잖아요. 근데 그런 시간도 좋지만 가장 좋은 거는 우리가 직접 숙제하실 때 새로운 문제가 보였다. 그냥 처음 보는 문제야. 근데 처음 보는 문제인데 걔를 못 풀면은 어차피 나중에 가서 못 풀어요. 그지? 그럼 얘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 고민을 해봐야 된단 말이야. 그죠? 거의 쌤이 생각했을 때 두 가지 분류 정도로 나뉘거든요. 숙제를 금방금방 하려면, 그러니까 숙제를 진짜 그냥 내가 하기 싫은데 꾸역꾸역 하는 걸로 인식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숙제를 공부하는 용도로 인식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꾸역꾸역 해야 되는 걸로 인식하면 어떻게 돼요? 아 하기 싫어요. 책상에 벌써부터 앉기 싫어. 그지? 근데 저는 하기 싫어. 어떻게 해서요? 그럼 또 이제 무슨 생각 들어? 수학 끝나면 집에 가서 영어 숙제해야 돼. 영어 끝나면 집에 가서 수학 숙제해야 돼. 이미 하기 싫단 말이야, 그지? 숙제 다 하는 그래서 숙제 막 양 많아지면 너무 하기 싫어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점점 하기 싫어지는 그냥 거죠. 자고 싶어. 그러니까 물론 숙제가 좋아지긴 힘들어요. 쌤도 동감을 해요. 왜냐면 쌤도 숙제를 안 했던 사람으로서. 네. 쌤 옛날에 말 안 했나? 네. 쌤 옛날에 수학 숙제 한 달 동안 밀려갔어요. 진짜요? 실제로 왜요? 진짜요? 하기 싫어서. 혼자서 안 했다가 어떻게 써요? 그래서 쌤 때문에 그때 체벌이 있어서 맞았어요. 체벌이요? 근데 봐봐. 수학 숙제를 하루 밀려. 네. 다음에 할 수 있겠지 이 정도. 네. 조금 많더라도 할 수 있지. 네. 이틀 밀려. 점점 양이 감당이 안 잘하면 할 되죠. 수 있죠. 쌤이 한 달 밀렸을 때 그때 한 2단원, 3단원을 밀렸거든요. 풀 수 있을까? 아니요. 못 풀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 번 밀린 순간부터는 그 뒤로 이게 불어난다니까. 결국엔 다 하셨어요? 그지 한 번 뭐 그때 다 했죠. 어쩔 수 없지. 결국 어쩔 수 몇 시간 걸렸대요? 오래 걸렸죠 그때. 몰라 기억 너무 오래돼서 기억은 안 나는데. 67. 아무튼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쌤이 지금 뭐 하고 있죠? 가르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수학을 할 때 뭔가 좀 생각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냅다 그냥 이거면 이거, 이거면 이거, 이거면 이거보단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돼야 될 거야. 그래서 이렇게 돼. 요게 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유형을 안 외웠으면 좋겠어요. 이 유형은 이렇게 풀어야 돼. 이 유형은 이렇게 풀어야 돼. 근데 외우는 게 쉽잖아. 쉬운데 그럼 나중에 못 푼다. 이 맨날 궁금했는데 왜 삼각형의 내각은 180도예요? 그건 실험으로 증명이 돼요. 실험이요? 실험으로 그거는 증명이 돼요. 아무렇게나 근데 생각하고 몇 아무렇게나 어떻게 잘라가지고 네. 그 돌을 누가 정한 거예요? 그거는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약속하면 안 됐어. 약속해요. 이거 쌤이 해줬잖아. 진짜 안 해주셨죠? 뭐래 해줬잖아. 안 해주죠. 안 해주셨죠? 삼각형 가르칠 때 쌤이 물론 준현이랑 주한이랑 아니 선생님 저희 3학년 때 안 왔어요. 왜 나 이거 해줬던 기억이 있는데. 쌤, 저 아니에요. 다른 우리 사람이 3학년 아니에요. 삼각형이죠? 네. 삼각형. 네. 얘를 자를 거야 3개로. 종이가 너무 작은가? 그려주시죠? 맛있겠나요? 그려주시죠? 종이 맛있어. 이 공간에 트리노트가 있는데. 내 걸레다. 누군가의 자, 중. 누군가가 누군가. 얼른 보여주고 끝냅시다. 나는 빨리 아름다운 소리가 좀 끝에가 잘리긴 했는데. 네. 괜찮아요. 사각형이 됐어요. 삼각형이 있잖아요. 그럼 얘를 잘라야 돼. 그러니까 요 각도가 표현이 되게끔 잘라요. 네. 그래서 3개로 잘라주면 이거 손톱으로 할 때 느끼는 만약에 무슨 각도가 표현이 안 돼, 자르면 360도가 안 돼. 그런 의미가 없어지죠. 주한이 형.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왜 삼각형의 내각, 그러니까 삼각형 안에 있는 각도의 합이 180도냐니까 자르시는 건가요? 걔네 3개가 되게끔 자르는 거예요. 우와. 저 반듯반듯하게 자르. 신기하다. 반듯하니까. 선생님 되게 딴듯딴듯하게 잡으신다. 그럼 보시면은 이렇게 있죠? 네. 그래서 각도 여기랑 요거랑 여기지? 네. 얘네를 한 군데 모아요. 얘네를 이렇게 돌려서 여기 모아.
그리고 얘도 돌려서 이렇게 모아주면 180도. 180 딱 도네? 180도가 나온다. 야, 여기 우리 지금 학교에 잘려 있어도 있었어. 그렇게 보이는데 딱 180도가 나온다. 와 180. 학교에서 배웠어. 사실 안 돼요. 학교에서 배웠어요. 난 이유를 그럼 학교에서 그냥 나도 봤나? 근데 이유를 궁금해. 1cm 곱하기 1cm는 1제곱을 왜 180도야? 1이 1만큼 있는데 1이랑 1을 곱했으니까 센티미터랑 센티미터를 곱했으니까 나중에 가면 배우는데 제곱은 두 번 곱한 거를 합쳐서 그냥 제곱으로 나타낸 거. 근데 제곱에 4를 잡았어요. 세제곱, 네제곱 이렇게. 아니 그게 아니라 예제곱은 그 네 제곱은 두 번 곱했다고. 곱셈은 이쪽이잖아요. 그죠? 그게 그거예요. 지수는 제곱 세제곱. 지수는 곱셈이 이쪽이잖아요. 아 제곱에 그 다음 거. 네, 지수 그건 없어. 그 왼쪽에 이렇게 그 유튜브에서 보는 왼쪽에 승이랑 제곱이랑 똑같은 뜻이에요. 수능 좀 원래 옛날 용어. 그러니까 정사각형은 있고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는 거 정사각형 여기 있는 거 혹시 아니요, 그거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근데 나도 알지. 근데 그러면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삼각형이 있잖아요. 수능이 좀 오래된 말. 얘가 왜 180도냐를 생각을 해보면은 직접 얘가 돌아가는 걸로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지금 개미가 있다 생각해보세요. 개미가 여기서 기어갈 거야. 이렇게. 여기서 딱 기어갈 거잖아. 그럼 얘가 어떻게 돌아? 여기서 코너 들고. 그러니까 얘가 도는 거를 얘는 그 가만히 해서 움직여볼게요. 딱 돌았지. 이만큼 딱 돌았겠죠. 쭉 따라가지. 이렇게 돌았네. 그럼 어떻게 돌아? 얘 따라서 이렇게 돌아. 이렇게 돌죠. 여기까지 돌았네. 그리고 여기서 또 어떻게 돌아? 돌았죠. 돌았네. 얘가 몇 바퀴 돌았지? 한 바퀴. 한 바퀴 돌았지. 그지? 360이지. 근데 얘 왜 180이에요? 얘는 바깥의 각도가 360인 거야. 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요 각도. 무슨 말이지? 네. 아니다, 이건 좀. 얘도 어려워. 얘는 1학년 2학기 내용이라. 아 중학교 1학년 이야기요? 아니면 초등학교 1학년 이야기요? 중학교. 유치원. 아 깜짝아 깜짝. 그래서 이해가 안 됐다. 유치원. 아닙니다. 이건 나중에 가서 하시고요. 아, 일단 우리 비례배분 할 건가 먼저니까 비례배분 먼저 끝냅시다. 지금 비례배분 할 수 있겠죠? 네, 해주시고 넘어가면 되고요. 우리 유형이 9개가 있어요. 오늘 최소한 3개에서 4개 정도는 진행을 할 겁니다. 유형 1번 도형 활용해서 삼각형 사각형이 안 나오죠. 삼각형 싫어해요. 일단 90쪽 봐주시고요. 비슷한 게 있어요. 쌤은 평행 400개. 유형 1번부터 볼게요. 자, 너무 쉽다. 비율이 4분할? 네, 4분할 꺼내주세요. 4분할은 없는데 일반 노트에다 줄 거를 써도 되나요? 혹시? 네. 네. 4분할을 자, 비율이 7분의 6인 것 중에서 그런 비중에서 분함과 후항의 합이 52, 50다. 자, 비율이 7분의 6이다. 비율은 우리 어떻게 구하죠? 그 후황 위에다가 기준량을 전항을 옮겨가지고 비교하세요. 두 가지 형태. 그러니까 기준량 나누기, 비교하는 양 또는 비교하는 양분의 기준량 이렇게 표현을 하죠. 기준량분의 비교하는 네, 뭐였지? 비교하는 양분의 그럼 기준량분의 비교하는 양? 잘못 말했구나. 그래서 그러니까 비율이라는 거는 비교하는 양 대 기준량 이렇게 되죠. 그지? 그럼 이걸 통해서 7분의 6은 6대 7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까지는 우리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랬을 때 전항과 후항의 합이 51이에요. 그럼 이거 두 가지 방법으로 구할 수 있다겠죠? 그지? 얘네 둘의 합이 얼마예요? 13. 13이에요. 13에서 52가 되려면 얼마 곱해줘야 돼?
4 4 곱해주면 돼요. 그럼 전항과 후항의 4를 곱해서 24를 28 이렇게 b를 구해줄 수 있다. 그것은 누구보다 풀었어. 그렇게 풀면 너무 오래 걸려. 예를 들어서 얘가 막 98 곱해야 되면 98이 다 줘야 되잖아. 우리가 항상 문제를 풀 때는 숫자가 크면 어떻게 풀어야 될까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 이렇게 노가다는 최대한 배제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최대한 하지 말아야 될 거. 노가다밖에 지양해야 될 거. 그냥 노가다만 보내. 지향? 지양. 그러니까 그냥 끝없이. 그냥 1부터 끝없이 1, 2, 3, 4, 5, 6, 7, 8을 다 일일이 손으로 다 해본 거. 그러니까 모를 때 풀면 풀 수 있는 거는요. 그런 건 어쩔 수 없지. 그러니까 마지막 최후의 카드라 그래. 그냥 노가다로만 풀어야 되는 것도 생각보다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는 해보고 그걸로 규칙 찾고 마지막 걸 구하는 건 있지. 무조건 다 노가다로 일일이 손으로 다 풀어라 하는 건 없어요. 경우의 수 경우의 수도 그냥 식만 쓰면 돼요. 일일이 손으로 찾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가면 배워요. 그건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배워요. 경우의 수요? 2학년 2학기. 최종 수업은 연박해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게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b가 24 대 28이라는 거 보여줄 수 있겠죠? 그죠?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 6 대 7, 12 대 14, 뭐 18 대 21 일일이 처음부터 다 적을 게 아니고 얼마 곱해야 되는지를 바로 알고 풀어버리자. 아시겠죠? 네, 그래서 1-4번 한번 풀어보고 넘어갈게요. 1-4번 1-4번 나? 몰라? 쌤이 한숨 쉬려고 한 거야. 힘들진 않아요. 다 풀리죠? 이 정도면 쉽죠? 네. 그러면은 일단 문제 한번 같이 내고 진아랑 어머니가 2 대 7이라고 했고 나이하고 54라고 했으니 둘에 곱 더해주면 얼마? 9가 될 것이고 9가 54가 되려면 뭐 곱해줘야 돼? 6 곱해주면 되네. 그럼 b가 나와버리죠. 6 곱해주면 몇 되면? 12대 42라고 나올 거니까 아 진아랑 어머니의 나이가 나왔네요. 진아의 나이가 12, 어머니의 나이가 40이니까 둘의 차이 30으로 답을 보여줄 수 있겠다. 우리 30을 하면 33라고 해야 돼요? 살려야 돼요? 33라고 해도 되고 30살도 맞고요. 단위로 비슷하게 해도 될것 같아. 30살 이렇게. 살이나 새는 그렇게 새는 노래 그죠? 표현이 그거 갖고 우리가 답을 틀렸다 맞았다까지는 안 할 것 같아요. 그거는 그런 거 아니야? 틀리죠. 그죠? 그런 거는 틀리지. 왜냐면 30이랑 30 이것도 그래서 30 대신에 30살이나 30세 정도만 써가지면은 다 틀릴 건 없어요. 다 맞는 거 같아요. 42 뺏기 12는 30 맞구나. 그렇게 돼줄 거고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어려울 게 없어서. 20점. 자, 이제 2번으로 넘어갑시다. 비율이 1.5이고요. 외항의 곱이 360인 비례식을 만들고 싶다고 합니다. 네모안에 알맞은 수를 적어달라. 일단 비율이 1.5다. 체크부터 해주시고 비율이라는 게 1.5구나 라는 거 우리 알고 있고요. 그럼 b가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네모대 20은 네모대
네모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그럼 우리 비례식에서 우리 가장 많이 푸는 게 뭐라 했죠?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다. 나와 있는 게 없으니까 그걸로 못 풀 것 같아요. 그럼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얘로 풀어야겠죠? 비율이 1.5다. 비율이 1.5다를 우리가 지금 B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B로 바꿔볼게요. 비율이 1.5다. 얘는 얘를 분수로 고쳐볼까 일단? 분수로 고치면 10분의 15 감산하게 죽여주면 2분의 3 그지? 2분의 3 B로 고쳐주면 얘를 B로 고쳐주면 3대 2 되겠죠? 그죠? 맞아요? 3대 2인데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B랑 여기 나와 있는 B랑 얘랑 B가 다 똑같은 B가 돼야겠네. 그지? 그죠? 그럼 어떻게 볼 수 있냐? 두 가지예요 얘도. 제일 쉽게는 지금은 숫자가 간단해 보이니 2에서 20 되려면 몇 곱해야 돼요? 10 곱해야 돼. 3에서 10 곱해서 30 이렇게 구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우리가 수식으로 풀고 싶다. 그럼 이 B를 따오는 거죠. 이 B를 따와서 네모대 20이라는 B와 3대 2라는 B가 같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네모 곱하기 2 외항의 곱과 20 곱하기 3 내항의 곱이 같아야 한다. 따라서 네모 곱하기 2는 60이 될 테니 앞에 있는 네모는 30이 돼야 된다. 헷갈릴 수 있으니 번호 정도만 부여를 해줄게요. 1, 2, 3 정도 이렇게 그죠? 구해줄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 적어줄 수 있는 게 외항의 곱이 얼마래? 361이에요. 그러면 사실 여기서도 2번은 바로 나올 수 있어요. 왜? 내항의 곱이랑 외항의 곱이 같으니까 내항의 곱도 얼마 돼야 돼요? 360 돼야 돼요. 그죠? 그래서 20이기 때문에 20이랑 두 번째 네모를 곱한 게 얼마 돼야 돼요? 360이 돼줘야 돼. 그죠? 그래서 20과 두 번째 네모를 곱한 게 360이 돼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 네모는 얼마더라? 둘이 나눠서 18? 이렇게 나오더라. 그죠? 그 다음 똑같아요. 뭐 B를 이용해서 풀어도 될 것이고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을 이용해서 풀어도 될 것이고 그러면 둘이 곱한 게 얼마 돼야 돼? 360 돼야 돼. 1번 네모가 얼마예요? 32죠. 30이랑 세 번째 네모 더한 게 얼마 돼야 돼? 360 돼야 돼요. 그죠? 그래서 세 번째 네모랑 1번 네모인 30이라는 값을 곱해준 것도 360이 돼야 되더라. 따라서 세 번째 네모는 112? 10이 아니야? 세 번째 네모는 12가 되겠다. 따라서 답은 어떻게 채우면 돼요? 여기다가 30 넣어주시고 여기다가 18 넣어주시고 여기다가 12 답은 이렇게 차 있으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물론 이거 말고도 되게 B로 갖다 풀어도 되고 B로 갖다 푼 거를 비율로 갖다 풀어도 되고 되게 다양하니까 본인 편한 대로 풀어주시면 되겠다. 30 곱하기 3 곱하기 30이면 360이에요. 세 번째 네모. 이거를 빨간색으로 표현. 세 번째 네모. 2번 이해되십니까? 2번 정리되면 2-4번 한번 풀어봅시다.
아니면 못 찾은 거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시간 넉넉하게 드리고 풀리는 거 아니 좀 많이 적게 나나요? 그렇게 많진 않아요. 네, 너무 적은. 그렇게 많진 않아요. 이건 너무 적은. 올라오는 게 좀 불발. 그래서 한번 노트 해보세요. 3분 정도 더 드리고 같이 한번 봐도. 아 근데 7일인데. 다 얼마 나오죠? 세 가지. 3 나와야 돼요. 3 나오신 분들 잘 푸신 것 같고요.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 비례식이면은 뭐가 똑같다 했지? 내양이곱과 외양이곱이 같다. 그러면 내양이곱과 외양이곱이 같다면 비례식이다. 또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왔다 갔다가 되는 게 있는데 왔다 갔다가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주한이는 사람이다. 맞아요, 아니에요? 네. 맞죠? 반대로 뒤집으면 사람은 주한이다.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죠. 그러니까 주한이는 사람이 맞는데 모든 사람이 주한이는 아니잖아요. 얘는 왔다 갔다가 안 되죠. 근데 얘는 돼. 비례식이면은 내양이곱과 외양이곱이 같다. 내양이곱과 외양이곱이 같으면 비례식이다. 그래서 얘는 내양이곱과 외양이곱이 같다로 풀어줄 건데 내양이곱이 280이라 했죠. 그럼 외양이곱도 280. 따라서 기억이 결정돼 버리죠. 7이요. 그치. 기억은 무조건 7이 될 수밖에 없다. 그치.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두 개. 기억, 니은, 디귿은 자연수고요. 기억과 니은과 디귿의 순서가 나와 있어요. 그치. 니은과 디귿이 가운데 있는데 기억이 제일 작다 했어요. 그럼 기억은 자동적으로 7보다는 커줘야 돼. 니은과 디귿은. 그쵸. 근데 니은과 디귿의 곱이 얼마예요? 280. 합쳤을 때 280대는 자연수의 곱을 한번 나타내 볼게요. 오케이?
제일 작은 것부터 한번 천천히 가보면은 1이랑 280 있겠죠? 그 다음 뭐 2랑 140 있을 거고요. 3은 안 돼요. 4랑 70 있을 거여지고요. 5도 되겠죠? 5랑 56 6이랑 7 40 얘가 여기 있죠? 7대 40 7대 40 이렇게 곱했을 때 그 다음 8 될까? 8이랑 35, 30. 8이랑 35 20도 9 안 되겠죠? 그 다음 되는 게 8 다음 되는 게 뭐예요? 10 되잖아. 10 280 28 그 다음 14는 제가 되겠죠? 여기까지예요 그죠? 20도 되죠. 22랑 13 있으니까 왜냐면 어차피 우리가 지금 순서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20, 14랑 14, 20은 똑같아요. 왜냐면 니은이 작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될 수 있는 게 7보다는 커야 될 거니까 여기보다 밑에 거겠죠? 8, 35 니은이 8일 때 디귿이 35 니은이 10일 때 디귿이 28 니은이 14일 때 디귿이 20일 때 이렇게 세 가지가 되겠다. 그죠? 따라서 답은 세 가지. 이렇게. 근데 이거 이런 문제 풀 때마다 저거 다 써요? 요거는 다 적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풀었어요? 그냥 여기서 그러니까 집어넣어가지고 7에서 뭐가 커져야지 디귿이 되고 니은에서 뭐가 커져야지 80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그거는 근데 요 조건이 붙어야만 그렇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얘가 소수만큼 곱해줄 수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기역, 니은, 디귿이 자연수라고 했으니 그죠? 기역과 디귿이 자연수이려면 근데 기역과 디귿이 자연수여도 소수만큼 곱해도 돼요. 그래서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왜냐면은 기역이 지금 7로 고정이 돼 있고 8과 35 같은 경우는 여기 8 오고 여기 35 이렇게 와서 5 곱하면 5 곱해도 돼요. 그 다음 10이랑 28 오면은 10이랑 28 4 곱하면 4 곱해도 되고 14랑 25면은 14랑 25 경우가 조금 더 껄끄럽죠? 7대 14가 20대 40이다 이렇게 돼 있으면 얘는 7분의 20 곱해야 되니까 자연수가 유지가 돼도 분수나 소수를 곱해서 만드는 경우도 있으니 그것도 되게 좋은 풀이지만 이거는 조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풀이지만 조심만 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 세 개를 찾아줄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20, 14, 28, 10, 35, 8은 안 해도 되는 이유는 알겠죠? 왜냐면 기역, 니은, 디귿에 순서가 있으니까. 순서가 없으면 그냥 다 집어넣어도 돼. 그치 다 되는 거지. 이거 갑자기 저 선생님 폰은 저거 갑자기 멈췄어요. 배터리 전원 부족이라. 생각하세요. 아 계속 찍혀요. 계속 찍혀요. 나와? 고마워요. 나와도 어차피 계속 찍히니 찍혀서 다행이다. 닫기 버튼 있죠. 근데 만약에 네. 안 눌러 안 눌러. 전원이 꺼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꺼지면 끝이지. 근데 조금 20%일 때 나오는 경우라 상관없어. 20% 금방 닿지 않아요? 저는 아이폰은 금방 안 닿아요. 진짜 갤럭시 1%에 한다. 이게 느낌이 다른 게 삼성은 다행이다. 배터리가 많을 때 천천히 따다가 훅 따는데 얘네는 쭉 따다가 여기서 엄청 버텨요. 전 그게 또 1%의 기적. 아이폰은 1%에서 20%까지가 좀 오래 가요. 한 몇 시간 정도. 갤럭시 그렇게까지는 3% 남았는데 3시간 동안 못 들었어요. 어? 1%에 한 시간. 아니 그 3% 남았는데 3%에 AK 들고 가서 집에 와보니까 바로 충전시켰더니 그냥 켜지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장점이랄 게 충전이 되게 빨라요. 그러니까 그 초반 배터리 충전이 엄청 빨라요. 갤럭시. 배터리가 없어서 한 5%에서 충전해놓고 잠깐 그래서 아니. 갤럭시 사실 갤럭시 쌤? 게 아니고 둘 다 써본 입장으로서 그래서 아이폰이 좀 더 좋아요. 둘다 갤럭시? 써봤는데 갤럭시도 사진이 좀 화질이 좀 괜찮던데. 이제 화질은 거의 비슷해요. 둘 다. 아이폰 17 프로 맥스. 그리고 애초에 사진을 찍으실 거면은 아이폰은 프로 사야 되고 갤럭시는 더 좋은 뭐
플러스 울트라 이런 걸 사야 돼. 어쩔 수 없어. 사진 기본 화질은 어차피 다 비슷비슷해. 다행이라 될것 같아. 요 카메라도 기본 화질은 물론 기본 화질 자체는 아이폰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쌤이 생각했을 때. 쌤이 삼성으로 찍었었던 수업 영상이 있고 아이폰으로 찍었던 수업 영상이 있는데 아이폰이 조금 더 잘 나오는 것 같아. 그러니까 글씨가 조금 더 잘 보이는 것 같아. S20 울트라였는데 그거 S20 완전 과학적으로 그죠? 찍힌. 똑같아. 아이폰도 프로로 찍으면 그렇게 S20년. 되게 좋은 걸 찍어. 이름이 너무 아 진짜. 근데 그런 용도로 쓸 일이 거의 없으니까. 아무튼 그런데 되게 좋은 게 삼성은 그 메모리 지우는 게 있거든요. 네. 메모리지. 메모리를 지울 수 있어. 그러니까 쓸데없는 저장 공간을 차지하는 거를 지우는 게 이미 삼성에 내장이 돼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 버튼 누르면 이렇게 없애는 거 있죠. 아 네, 이거 알아요. 이렇게. 얘는 그냥 모두 지움이 있잖아요. 맞아. 아이폰은 일일이 하나씩 다 지워야 돼요. 오. 그래서 그게 왜 중요하냐면 걔가 핸드폰 배터리 속도를 핸드폰 속도를 잡아먹거든요. 누가? 그게 많이 켜져 있으면은 백그라운드라고 해서 앱을 안 켜놔도 걔네가 뒤에서 이미 돌아가고 있어요. 계속 그 앱이 실행돼 있는 상태여서 속도가 느려지고 발열도 모두 다 심해지고 눌러야 돼요. 배터리도 많이 잡아먹고 그래서 되게 안 좋은데 모두 다. 근데 모두 닫기 누르면은 싹 사라지니까 얘는 일일이 하나씩 다 지워야 돼요. 아, 그런 차이죠? 엄마 거 한 백그라운드 한 20개 있던데. 그지 그런 거 근데 모두 취소 누를 수가 있어요. 모두 제거 누를 수 있어요. 이거 한 100개 있어요. 자, 한번 이어서 봅시다. 자, 주화 대 은우가 받은 용돈의 비가 7대 9래요. 7대 9라고 나와 있고요. 은우가 주화보다 500원 많이 받았대요. 선생님. 너무 좋아요. 안 돼. 500원 더 많이 받았을 때 은우가 받은 용돈은 얼마냐? 그런 거거든요. 그럼 이거는 문제를 쌤이 봤을 때 두 가지 정도로 해결을 해줄 수 있는데요. 정석적으로 우리가 일단 B로 푸는 경우 B로 푸는 경우에는 은우 대 주화가 7대 9니까 은우 대 주화가 7대 9니 얘네를 어떻게 표현을 해줄 수 있냐면은 얘는 어떠한 거를 7개만큼 받은 거고 얘는 어떠한 거를 9개만큼 받은 경우죠. 저기 동그라미. 동그라미. 그러니까 7묶음만큼 받은 경우랑 9묶음만큼 받은 경우죠. 어떠한 단위를. 그게 7대 9인 거잖아요. 그지? 근데 둘의 차이가 얼마래? 500이래. 500. 그러니까 동그라미 9개랑 동그라미 7개의 차이가 몇 개더라? 7개죠. 7개의 차이가 얘가 동그라미 2개인데 얘가 500원만큼 차이 나잖아. 그러면 동그라미 하나는 250으로 봐줄 수 있겠죠. 동그라미 2개가 500이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 받을 거예요? 은우가 받은 용돈. 은우는 몇 개 받는데? 9개. 9개 맞죠? 9개? 9개만큼 받으니까 얘네가 뭐 해주면 돼요? 9 곱하기 250. 그치. 이거 봐주시면 2250 이렇게 나올 것이고 근데 우리가 바로 보면 7대 9래네. 7대 9면 몇 개만큼 더 받았지? 2개. 2개만큼인데 걔가 얼마? 500원. 한 묶음이 250. 그럼 250 곱하기 9에서 바로 2250. 똑같은 결과인데 단순하게 생각해주면 그렇게 된다. 네. 어디에 좀더 잘 걸리면 다시. 그치. 그렇게 가줄 수. 오케이. 이거 간단하죠? 네. 이것도 어려운 거 한번 보고 갑시다. 3-4번. 보고 넘어갑시다. 네. 3-4번. 선생님. 3-4에서 연암이라고 하지 않았으니까 남녀가 7이고 여자가 2인 거죠. 그치. 남녀 학생 수에 비례했으니까 남이 먼저 나왔으니까 7대 6이 남자 대 여자가 먼저. 연함으로 나오면 여자가 먼저. 남 먼저 나왔으면 남자가 먼저. 보통 남녀 이렇게 표현을 하긴 하죠.
차별로 보면 좀 이상해지고 표현 자체가 그냥 그렇게 쓰다 보니까 그렇게 썼다. 청소년은 있는데 청소년은 없잖아요. 갑자기 그거 그러니까 그거를 굳이 남녀로 갈라치기 할 이유가 없다는 거지. 그치? 그렇게 생각할 이유가 없다. 갈라치기요? 너무 가르는 느낌이 들잖아요. 좀 남자를 앞에다도 좀 갈라져 있는 것 같긴 해요. 그건 내가 말했잖아. 너네가 그렇게 앉았다고 내가 그렇게 앉으라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이렇게 앉아놓고 나보고 왜 갈라져 있어 이렇게 뭐 쌤 근데 저희 자리 언제 바꿔요? 아 바꾸지 마. 저는 맨날 그냥 앉아. 뭐 굳이 바꿔야 돼? 아니 한 대마다 바꾸는 거였어요? 뭐 굳이 맨날 바꿀 아 이유가 바꾸세요. 없어. 안 바꾸면 안 돼요? 여기가 딱 그냥 앉아. 그러니까 매일매일 지정석 아닌데. 자기 앉는데 그냥 앉으세요. 근데 거의 그냥 지정석잖아. 지정석 아니야. 지정석 아니야. 못 알아서 지정석 나눠야 아니야. 돼. 지정석 아니야. 지정석 아니야. 자 지금 네? 근데 저기서 저 동그라미가 전체예요? 전체라는 표현이 아니고 헷갈리면은 빨간색으로 표현을 한번 해주면 저 동그라미 뜻이 뭐예요? 묶음이라 생각하면 돼. 묶음 7개랑 묶음 9개를 가지면 7대 9로 가는 거니까 한 묶음짜리를 동그라미로 표시했다 생각하면 돼. 한묶음이라고 한 묶음. 왜냐면 7대 9로 보면 숫자니까 우리가 보기가 불편하니까 묶음의 수로 봐주면 둘을 빼줄 수 있죠. 그래서 일부러 묶음을 잡아주는 거야. 근데 이거 점수 나와 승수와 여학 승수의 비를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비를 나타나는데 네. 한 7대 여기서 5대 아니 7대 여기서 5대 7을 그냥 그 합도 아니에요 이거. 이게 무슨 말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이상. 그럼 답이 뭐라고 생각하는데? 아 근데 답이 아닌 것 같아요. 네 답이 아니면 쌤이 답을 뭐라고 생각해요? 저게 제일 쉬운 거 같아. 합치면 되죠. 저는 남학생 자, 봅시다. 5학년 남녀는 7대 6이고요. 6학년 남녀는 5대 7. 그래서 아까 쌤이 생각했을 때 이은이가 말한 거는 근데 5학년이 7대 6이니까 13. 6학년은 5대 7이니까 12. 그래서 13대 12 하면 틀립니다. 12 아니에요. 답은 11이 13 이렇게 나오고요. 그러니까 그 7대 6이랑 5대 7을 더해가지고 답이요? 그 뭔가 덧셈처럼 뭔가 그 세로식으로 해가지고 그 오른쪽은 13이고 왼쪽 10이라는 10이 같다고 그렇게 말하는 선생님 건데 저 어지러운데 창문제 열어야 돼요. 아, 네. 치라고. 14는 11이랑 섞구나. 일단은 한번 이어서 저 아닌데. 일단 이어서 보면은 자 5학년부터 볼게요. 5학년 7대 6이죠. 차이가 12예요. 앞에서 했던 것처럼 보면은 7묶음 6묶음이죠. 묶음으로 치면은 그치? 7묶음이랑 6묶음 빼면은 몇 묶음? 한 묶음. 한 묶음이 몇 명? 12명 그죠? 한 묶음이 12명이니까 얘를 식으로 써주면은 얘는 네모로 보고 얘는 세모로 볼게요. 이것도 뭐 차별 이런 거 아니야? 그냥 뭐 바꿔줄까요? 세모 네모 바꿔고 그냥 해도 되겠죠? 왜요? 왜 그렇게 아니 뭐 생각하시는지 그렇게 남녀를 많이 영어로 나오는데 바꾸고 싶어. 그냥 아니 어차피 얘는 5학년 6학년이잖아. 차별할 거 없잖아, 그지? 5학년은 네모 볼게요. 갑자기 뭐 그럼 가시가시요. 이렇게 되면 얘가 12가 될 것이고 7개에서 6개 뺐으니까 네모 하나는 12가 된다. 근데 전체는 7묶음 6묶음이니까 지금 몇 묶음?
13묶음 따라서 전체는 13 곱하기 12를 해서 156 이렇게 나올 것이고, 그죠? 그 다음 6학년은 똑같이 보시면 세모로 봐주시면 둘의 합이죠. 근데 얘는 우리 굳이 다시 세모 구해야 돼? 아니야. 왜 뭐 구할 거야 우리? 5학년 6학년 구할 거잖아. 얘는 구할 필요가 없어요. 전체가 나와 있잖아. 그치? 그러면 5학년 6학년은 뭐로 보면 돼? 156 대 144로 봐주시면 된다. 그죠? 얘는 그냥 답을 준 거죠. 합이 나와 있어. 우리 헷갈리게 하려고. 근데 여기 5학년 남녀구나. 남녀. 남녀는 5학년 대 6학년이 아니고 전체 남자 대 전체 여자구나. 5학년 때 연합으로 많이 조금 있지 않았어? 선생님 문제를 잘못 봤네요. 남녀구나. 그럼 다시 구해야겠네. 그래갖고 아까 연합이 아, 그래서 12 대 13이다. 이렇게. 그래서 12 대 13이다. 저는 한번 증명을 저 해봐야겠네. 시작이 5세. 일단 그러면은 5학년 남, 5학년 여, 6학년 남, 6학년 여를 따로따로 구해야겠네. 자 봅시다. 그러면 5학년 남, 5학년 남자 수는 남자 이거 네모 하나가 12였으니까 7개만큼 12 곱하기 7 하면은 84. 5학년 여는 12 곱하기 6 해서 72 나오겠죠? 네. 다음 6학년도 따로 구해야겠네 세모를. 아이고야. 그럼 5 곱하기 7 해주시면 5랑 세모 곱한 거랑 7이랑 세모 곱한 게 144더라. 세모 12개가 144니까 세모는 12더라.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죠? 그럼 이제 구해줍시다. 6학년 나와봐. 그럼 12 곱하기 5 해주면 60. 6학년 여자. 12 곱하기 7 해주면 84. 맞아요. 그럼 이제 얘네를 각각 더해야겠지. 144. 156. 얘네가 B가 되겠죠. 12로 나눠. 12로 나눠주면 12 대 13이라는 B가 나오겠더라. 이해되십니까? 네. 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다. 근데 얘네 둘이 더해서 12고 얘네 둘이 더해서 13이다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 무조건적으로 되는지. 야하. 얘는 숫자가 우연하게 맞아서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무조건 되는지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음식이었으면 좋겠다. 그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네모가 10이고 세모가 10이죠. 네모랑 세모의 값이 동일하니까 되는 거예요. 아하. 왜냐면 그럼 어떻게 돼? 식을 쓰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5학년 남자애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7 곱하기 네모, 그리고 6학년 남자는 5 곱하기 세모죠. 그래서 남자는 7 곱하기 네모 더하기 5 곱하기 세모로 쓸 수 있어요. 근데 네모랑 세모랑 똑같다며. 그래서 얘를 뭐로 볼 수 있어? 그냥 네모로 볼 수도 있어요. 뒤에 것도 똑같겠지. 그래서 6 곱하기 네모랑 7 곱하기 세모로 볼 수 있는 얘도 똑같이 네모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어쨌든 B로 쓰면 얘는 12 곱하기 네모고 얘는 13 곱하기 네모니까 12 곱하기 네모 대 13 곱하기 네모는 양쪽을 네모로 나눠서 12 대 13으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말한 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한 요 안 정해져 있는 요 값이 똑같을 때만 가능하다. 근데 문제가 무조건 똑같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똑같다가 증명되면 그렇게 풀어도 무조건 맞아요. 근데 똑같다가 아닐 가능성이 높으니까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케이? 괜찮죠? 그래서 숙제는 우리 비례 배분 크기 앞에부터 그러니까 88부터 우리 3-4까지 했죠? 95까지. 그래서 수요일날 최대한 4번부터 이런 9번까지 마무리해서 토요일 일요일 숙제 나눠서 나가는 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